이제는 좀 국회에서 좀 나오고 있는 막말 부분 좀 짚어볼 텐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의 그 부인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죠.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 지키십시오. 너무 무리합니다. 대박. 박 의원님 너무 무리해요. 박준택 실수했어. 박준택 너무 무례해. 박균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인간이 되라고. 말이 돼. 봉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기분이 좀 상하셨어요? 기분은 상하죠. 당에서 법사위에서 적절한 조치할 거예요. 보셨다시피 어제 박지원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상한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박 의원님이 정치권 오래 계셨으니까 최근에 저런 표현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는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 간사 선임 문제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것도 국회 역사상 상임위에서 예.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설전이 시작돼서 제가 보기엔 좀 금도를 넘는 그런 얘기가 막 오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법사위가 이렇게 여야 간에 이제 충돌이 주로 벌어지는 주 전장이 됐습니다만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아서 예. 뭔가 이게 여야 스스로 좀 이 자성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포기해야 됩니다. 추미애 위원장 우리가 익히 그동안에 봐와서 알지만 절대로 안 해줄 거고 나경원 의원이 또 안 해줄 명분을 제공했어요. 뭐 초선들은 앉아 있어 이렇게 일종의 이제 막말을 함으로써 그런데다가 사유가 계속 늘어나요. 뭐 이해충돌 문제 나오고 예. 징역 2년형 구형받고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고집해봐야 실익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이 추미애 위원장이나 민주당에서 다소 무리하는 것 같은데 그 무리함에 한 수를 더 두는 게 늘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곽규택 의원이 본질과 전혀 동떨어진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가족 얘기를 한 거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본질과 전혀 동떨어진 박지원 의원님 뭐 사모님은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을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자꾸 하신 걸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고령의 원로한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한 거죠. 그럼으로써 뭐 윤리까지 제소가 됐는데 저는 여야 모두 너무 막 나가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되면 국회 법사위라는 게 정말 불량 상임위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고 법사위가 갖고 있는 타상임위 법안에 대한 그 체계 작고 심사권은 없애야 됩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는 법사위가 상원이 돼가지고 자꾸 쟁탈전하고 여야 간에 저런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미 국회 입법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법률가들로 구성된 법사위가 상원 노릇 안 해도 입법에 하등 차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곽규택 의원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가족까지 거명하면서 사적인 공격을 한 것이 이 촉발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전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점잖지 못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금도를 훨씬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윤혁께 여쭤보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당내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분위기가 있나요? 아니, 근데 이제 물론 곽규택 의원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발언은 맞죠. 예. 그러나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황당한 실수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역공을 펼치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죠. 본질은. 지금 예. 본질은 뭐냐면은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현직 판사이고 법원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그랬으면은 그 처음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허락하지 말았어야죠. 왜 사보임을 허락했습니까? 예, 그거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 9월 10일에 왜 그러면 여야는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협의했습니까? 합의했습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법원장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 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경원은 안 된다. 나경원 찍어내야 된다는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의 행태의 본질이고요.
야당의 간사 선임권을 표결에 붙여서 부결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로 정당의 각 여당과 야당의 간사 선임마저도 다수의 의석수를 갖고 틀어주겠다. 이게 진짜 의회 독재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본질이지 여기서 오고 갔던 고성, 막말, 실수까지 우리가 다 가져간다면 사실 국회의원 중에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우리가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좀 이런 지금 현재 야당에게 여당이 하고 있는 이 행태의 문제점을 예. 좀 직시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런 말들이 관계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당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당에서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겠죠. 예. 박규택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배우자가 이번에 뭐 법원장이 된 것도 아니고 전부터 법원장이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부적절한 이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구형을 2년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구형을 2년 받음으로써 이렇게 결정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는 점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나경원 의원께서 굳이 오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까지 맡으러 오신 것은 본인이 아무래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어떤 잘 싸우는 이미지를 조금 만들어서 출마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셨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예.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데 이미 그 목적이 많이 좀 부서졌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과거에 본인이 안 좋았던 흑역사만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도 이쯤에서 포기하시는 것이 저는 원만한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좀 제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니,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도 과거에 예. 소수 정당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수 정당일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전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 권한 다 행사하게 된다면 그러면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여야가 붙을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의 발단,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 당의 간사를 뽑는데 왜 민주당에서 그 간사는 안 된다냐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민주당의 간사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당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신랑이 끝에 국회 내에서의 관례를 인정하고 관행에 따라서 해당 정당의 간사를 선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과거대로 해결하는 것이 상책일 텐데 예. 이게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끼리 감정 싸움으로 가면서 여야 대치에 아주 한 국면에 서 있게 된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쪽 정당 모두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격돌하게 되는 셈인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강자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정작 국회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들. 저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오만, 거만 뭐 이런 방자한 모습일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민주당이 간사를 관행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죠. 유감을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윤현기에 제가 저거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문이 나왔네요. 어떤 거에 대한 유감이었을까요, 송원석?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예. 좀 이제 왜 꽤 본인의 생명까지 위험했을 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뭐 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 예. 이런 당연히 뭐 송원석 의원이 개인적으로 실수한 부분이죠, 이것도. 예. 예. 아무리 속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리게끔 말했다라는 것은 실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인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송원석 의원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예. 국회 본회의장, 법사위장, 다른 상임위장 그리고 장외투쟁에서 나오는 사실 우리 정치권의 여러 언어의 품격이라는 건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꼭 송원석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고 또 정청래 대표 역시 사실 이 강경 발언의 또 어떤 아이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보완해 나갈 문제이고 다만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는 봉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 SNS 보면은 이거 받아들인 거 아니죠. 사람답게 사과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본의가 아니게 발생했다는데 아니 본의가 드러난 건데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가 묻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가버리잖아요. 이거 무슨 매너입니까? 저런 사과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오히려 사과 받은 것도 아니지만 예. 저런 모습을 보면서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과의 조건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저건 사과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 분위기는 그걸로 봉합된 게 아니라는 지금 분위기예요? 저는 그 송원석 그 전 원내대표는 하여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런 태도를 보니까 그런 입장은 더 분명해졌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막말 박 의원님께만 여쭤볼게요. 좀 명확하게 좀 잘못된 발언, 좀 감정에 치우친 발언들은 사과를 명확하게 하고 그걸 끝내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저 발언은 그냥 실수가 아니고 극언입니다. 극언. 예. 통상의 그냥 국회에서 여야가 주고받는 고성이나 막말과는 차원이 다른 거고 어쨌든 우리 헌정 체제를 파괴하고 정치인들을 수고해서 뭐 폭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메모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건 명백한 내란 동조 발언이고 그렇게 안 돼서 매우 아쉽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면 내란 당의 이미지만 더 강화되는 거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교섭력을 잃었어요. 원내대표가 교섭력을 잃는 순간 무용지물입니다. 당장 지금 여야 간에 그 민생 그 회의를 꾸리기로 한 데서도 원내대표들은 빼고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정책위장으로 꾸리기로 한 이유도 송원석 대표의 저 막말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송원석 대표 한 사람이 그 뭔가 본인 이미지 국인 차원을 떠나서 예. 국민의힘이 내란당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고착시키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실언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는 문화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